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발표된 판결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태진 박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문진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난달 31일에 처리된 박문진 이사 6명의 임기가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시도가 법적 제동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필규정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했지만 여당 측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이진숙 이사장의 탄핵 가능성을 높였고 이동관, 김웅일, 이진숙 등 여권 인사들의 탄핵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MBC 방송 장악 시도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정권의 대선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여권은 MBC를 장악하지 못하면 대선에서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덕구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이 김건희의 지시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김건희가 2022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시작된 운동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캠페인 포스터에 사용된 개의 디자인은 김건희가 행사 당일 데리고 나온 개를 모티브로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캠페인 명칭이 다른 나라의 시민단체 운동을 차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강덕구 의원은 이 캠페인 사업에 총 2억 8천만 원이 정부 예산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 것이므로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의료 대란과 관련해 정부는 상황이 관리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진을 즉각적으로 대기시키는 특혜를 누리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협상 사안으로 보지 않고 일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 인해 정치권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진숙 이사장의 탄핵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의 제동을 거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필규정이라고 표현하며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강조했고 여당 측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진 이사들의 임기 문제를 넘어 더 큰 정치적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진 박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문진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7월 31일에 졸속으로 처리된 박문진 이사 6명의 임기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미디어 장악 시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MBC를 중심으로 한 언론의 독립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는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중 하나로 여권이 이 언론사를 장악하지 못한 것은 향후 정치적 전략에 큰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MBC 장악 실패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덕구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명품백 사건을 비롯한 여러 범죄 혐의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번 MBC 장악 실패로 인해 그녀의 이름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덕구 의원은 정부가 10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10월 1일은 조선총독부 설립일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으나 현 정권이 보여주는 여러 작태를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유료계는 현재 대혼란에 빠져 있으며 정부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등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가 아프다고 한다면 수많은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대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런 행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의료계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역할 분담 문제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동훈의 의대 정원 확대 중재를 협상 사안이 아니라며 일축했고,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다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물론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캠페인과 정책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코로나로 인해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